그 판다스 설명하다가 좀 끊겨가지고 오늘은 그 원래 다른 거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냥 판다스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판다스에 조건문이나 이제 반복문이나 이런 개념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다스를 위주로 실습을 할 건데 그 오늘 이제 할 테마는 그 어떤 조건에 맞는 열을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복적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갖고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대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는 방법을 일단 딕셔너리에서 다음과 같이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방법이고요. 이렇게 그 뭐 딕셔너리 자체를 이렇게 밸류를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튜플로 만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넘파이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이제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 넘파이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 넘파이 어레이를 형태 변환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컬럼의 이름이랑 로우의 이름이 그냥 01, 012 이런 식으로 임의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로우의 이름을 0, 1 이렇게 넣기는 하는데 컬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의미 있는 변수들로 컬럼들의 이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의 이름을 잡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먼저 일단 이 딕셔너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이름이 생기고요. 키가 컬럼의 이름이 되고 키에 대응하는 이제 밸류들이 그 여기 컬럼에 그 밸류들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컬럼즈라는 이제 옵션을 데이터 프레임 만들 당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그냥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임의의 컬럼 이름으로 아무거나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 게 좀 더 이제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축을 이제 설정해 가지고 이 축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컬럼 이름을 만들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컬럼 이름이 x1, x2, x3로 들어가게 되고 얘를 이제 x1, x2로 바꾼 다음에 이 축에 있는 숫자를 0으로 바꾸게 되면은 로우에 이제 x1, x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우의 이름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의미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0, 1, 2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다가 학생들의 이름을 키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축을 0으로 잡고 이름을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죠, 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타입이나 랭이나 쉐입이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고 중요한 게 이제 포문을 돌릴 때 그 키를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포문을 돌리게 되면 여기는 그 K가 데이터 프레임 있는 컬럼 이름들이 반복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뭐 뭐 굳이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컬럼들의 첫 번째 컬럼의 평균을 알고 두 번째 컬럼의 이제 평균을 이제 각각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K는 컬럼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df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이 나오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니? 그렇죠? 만약에 민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게 되고 그걸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30, 40, 50의 평균은 40이고
요거는 평균 내면은 뭐 46점 얼마인가 보네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포문 그 데이터 프레임에 바로 포문을 걸면은 그 반복 인자가 컬럼 이름이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뭐 지금 제가 이 예제에서는 열들의 평균을 구했는데 뭐 열들의 맥스를 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열들의 뭔가를 계속 연산을 해서 포문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포문을 돌릴 때 컬럼 와이즈하게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강의 노트 지금 혹시 못 여시는 분 좀 도와드릴까요? 네? 아, 거기 옆에 네. 아니,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데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클릭을 하시고요. 판다스 데이 여기 클릭하시고 7 클릭 여기 음. 아무튼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포문을 넣게 되면은 컬럼 이름이 나온다. 이제 요거를 외우실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코드를 나중에 확장해서 더 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거네. 지웁시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제 배웠던 그 딕셔너리의 이제 확장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의 느낌이 되게 강하고 원래 그 딕셔너리에서 이제 키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 키에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데이터 프레임도 키에 대응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키에 대응하는 것들은 이제 컬럼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되게 나이브하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컬럼 이름을 검색으로 딱 주면은 그 컬럼들의 밸류들 그러니까 어떤 어레이가 되겠죠. 그거를 리턴해주는 어떠한 딕셔너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컬럼 하나를 이제 뽑는 방법은 그냥 이거 딕셔너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컬럼 이름을 키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값들이 뽑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에 있는 키, 그 다음에 여기 딕셔너리에 있는 밸류인데, 요거는 그 컬럼 네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컬럼 네임에 이제 대응하는 그 밸류라고 어레이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컬럼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컬럼 이름에 대응하는 값들을 보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이랑 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거를 조금씩 확장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너무 많고 나는 복잡하고 싫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포맷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로우를 뽑고 싶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컬럼을 뽑고 싶은지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 포맷은 이거고 이거를 일단 하면은 거의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덱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인덱싱하는 방법을 아마 보기 싫어도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 코드로 보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여 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제 저도 이제 쌓아 나가는데 저 같은 방법은 이거를 이제 쭉 요약을 해보고 가장 안전한 코드는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상황 1, 2, 3, 4, 5 정도에서만 제가 이제 코드를 저 안전한 코드를 벗어나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부터 이제 다섯 번째 상황까지의 대응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쭉 적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그 하나의 컬럼을 뽑고 싶어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 어디 있지? 데이터 프레임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요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ATT라는 그러니까 출석 점수를 이제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열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야 되겠죠. 요 부분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ATT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열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냥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ATT하고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ATT, 요거 두 개를 뽑고 싶은 거잖아요. 요 두 개를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갖고 전달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요거를 뽑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코드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그냥 이거를 다 지우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뽑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더 간단하고 이제 되게 쉽죠. 그리고 장점이 보통 이제 컬럼 이름이 길 때 제가 이제 따옴표를 치고 컬럼 이름을 이제 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 점을 찍고 한 A 뭐였는데 라고만 이제 생각이 나면은 뭐 AT까지만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탭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컬럼 이름이 이쪽에 보이게 돼요. 뭐 마찬가지로 파이널, 그러니까 기말고사 점수를 뽑고 싶으면은 FI 정도만 치고 이렇게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컬럼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뽑을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억지로 좀 지금 상황을 만들면은 뭐 이렇게 할까? 이 코드는 그렇게 그냥 잡기술이에요. 그 컬럼 이름을 바꾸는 기술인데 여기에서 이런 거는 GPT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ATT라는 컬럼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떠한 함수를 써가지고 ATT 스코어라는 컬럼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료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항상 기억을 하실 게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경우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받아갖고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자료 만드는 사람 마음인데 보통 뭐 분석할 사람들의 이런 거를 생각해갖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뭐 요렇게라도 해주면 좀 편한데 그냥 엑셀에 그냥 한 칸 띄고 이렇게 적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한글로 적는 사람들도 많고.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를 제가 뭐 주력으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언더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언더바 df는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레포트 점수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R까지만 대충 치고 여기 레포트 점수 있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는데 출석 점수를 뽑고 싶으면은 이게 ATT하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이거 실행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뭐 다시 바꾸면 되죠. 리네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TT 스코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내가 그냥 ATT 뭐 언더바 스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축을 1로 잡으면 컬럼에 있는 그 인덱스를 바꾸라는 의미고 0으로 잡으면 로우에 있는 인덱스를 찾아서 바꾸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ATT 언더바 스코어를 하면은 이제 출력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컬럼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쭉 뽑아냅니다. 컬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는 이제 스페이스가 두 번 있는 것도 있어. 뭐 단어로 쓰고 한 칸 띄고 뭐 단어 쓰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뭐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 거 맞으면은 그런 컬럼들을 모두 다 조사하면서 내가 일일이 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바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컬럼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일단은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한다면 컴프레hen션 문법에 따라 갖고 리스트가 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L은 요 따옴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따옴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따옴표에서 각각 스페이스를 뭐 언더바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컬럼 이름에 덮어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 컴프레hen션이 너 이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수동으로 바꾸면 돼요. 그 컬럼 이름 해봤자 한 50개, 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귀찮으면 그냥 그거를 하면 돼요. 이게 로우는 막 몇천 개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로우 이름에 이름 문제가 생기면 좀 골치 아픈데 컬럼 이름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코드가 안 맞는다든가 뭐 한글로 되어 있다든가 뭐 그런 뭐 되게 요상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 문자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로 내가 일일이 다 너무 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동으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눈에 딱 보인다 뭐 스페이스가 있는 거 말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은 요 규칙을 이용해서 한 번에 바꿔준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아무튼 제가 이제 컬럼을 선택하는 가장 이제 좋아하는 코드가 요 코드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코드가 동작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컬럼 이름이 이상할 때 스페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특수 문자가 있거나 이상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컬럼 이름을 내가 예쁜 이름들로 이제 싹 바꿔버리는 건데 그게 때로는 추천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줘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저 혼자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분석을 해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컬럼을 이렇게 바꾸고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또 컬럼을 이렇게 바꾸고 그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결과를 쉐어하려고 할 때 컬럼 이름이 이제 다른 충돌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 컬럼 이름을 뭘로 통일할 거냐라는 거를 정하기 위해 또 회의를 해야 돼. 예, 그런 게 이제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 컬럼 이름 바꾸지 말자라고 그냥 합의를 하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컬럼 이름에 만약에 요 언더바디 F 요런 이상한 거 있었죠.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컬럼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딕셔너리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키가 여기 컬럼 이름이 되고 그 키를 넘겨주면은 밸류가 탁 튀어나오는 사전 같은 거였으니까 요렇게 이제 뽑으면 돼요. 그래서 요 방법도 제가 좋아하고 요렇게 뽑으면은 출력 결과가 판다스 시리즈가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근데 나는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이 나왔으면 좋겠어. 난 요렇게 보이는 게 더 깔끔하고 예뻐라고 하면은 꺽쇠를 한번 더 씌워주면 됩니다.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방법, 얘가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이제 요거를 좋아하는 그 코드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코드예요. 제가 딱 이 정도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컬럼을 뽑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I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컬럼을 뽑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좀 가독성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이제 이름을 쓰는 게 좀 저는 이제 선호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이 세 가지나 아니면 이제 요거 완전 이제 정석적인 거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조건 이렇게 쓰고 시작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 오늘은 뭔가 생각이 잘 날 것 같아.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해보죠. 저도 이게 그 되게 쉽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보고 갑자기 뭐 이거 컬럼 뽑아봐 이러면은 막 버벅버벅거려요. 그러니까 막 생각도 갑자기 안 나고 저는 이제 어제 한번 또 이제 보고 와가지고 그렇지 그냥 갑자기 딱 물어보면은 야 파이썬에서 폼은 어떻게 돌리냐 그러면은 그게 뭐더라? R이랑 파이썬이랑 막 갑자기 막 헷갈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가장 안전한 코드, 내가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코드를 이제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한 파이썬을 한 2, 30분 정도 하면 이제 또 확 이게 돌아오잖아요, 느낌이. 그때는 이제 요런 코드를 하나 쓰면 되죠. 롤을 슬라이싱 할 때, 그리고 상황이, 여기 있는 상황이 그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하나를 뽑을 때 이런 건 이제 되게 빈번한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컬럼이나 마지막 컬럼을 뽑을 때 그런 코드도 짤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코드를 제가 실제로 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 컬럼 하나를 이제 뽑고 싶을 때가 되게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로우를 그냥 슬라이싱 할 때 처음 뭐 5개의 로우로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물론 이제 요거를 해도 되죠. 요런 거를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처음이랑 이제 끝만 보이니까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처음 5개의 코드를 뽑는 방법 이러한 방식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이게 총 몇 개의 로우가 있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10위부터 끝까지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끝까지 뽑는데 두 칸씩 띄면서 이제 뽑을 수도 있고 이 두 칸씩 띄면서 로우를 뽑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그 요일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이제 뭐 월요일에 어떤 주식의 주가, 화요일에 어떤 주식의 주가, 목요일에 어떤 주식의 주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이 금요일에 주가만 딱 모아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금요일만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5칸씩 점프를 하면서 뽑게 되면은 금요일이 되겠다. 시작점을 달리하면서 그리고 어떤 시작점을 달리하고 5칸씩 점프해서 뽑으면 뭐 수요일만 뽑을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우를 슬라이싱하거나 스트라이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보다 타임 시리즈 분석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로 그냥 이걸 다 써놔요. 다 써놓은 다음에 로우로 뽑고 싶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바꿔야 되겠다. 0부터 5까지를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써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로우를 뽑고 싶을 때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제가 이게 그 어떤 이제 과목의 성적이라고 아니 그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출석 점수 그 다음에 레포트 점수 그 다음에 중간 기말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일단 출석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레포트 점수는 60점 이상인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뽑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출석 점수가 이게 출석 점수잖아요. 얘가
80점 이상이고, 그럼 트루펄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됐죠. 그럼 이것들만 일단 뽑으면은 이렇게 돼요. 출석 점수가 80이 넘는 애들만 뽑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레포트 점수가 80 이상인 거.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이미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죠? 요거를 제가 언더바 df2라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이미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냥 이거 통째로 어떤 그냥 문자 뭐 요런 거라고 이제 치고, 여기에서 다시 레포트 점수를 뽑게 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있는 컬럼들이 뽑히게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통째로 있다고 치면은 그냥 치환을 하자. 이렇게 칩시다. 그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레포트 점수를 뽑아가지고 80 이상,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로 뽑게 되면은 출석이 80 이상, 레포트가 80 이상, 뭐 이러한 그 열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문법을 살펴보면은 ATT가 이제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출력 결과가 뭐예요? 판다스 시리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판다스 시리즈라는 이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nd 이렇게 하면은 이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네. 에이씨, 안 되나 보다. 두 개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코드로 이제 풀 수가 없네요. 단순한 조건으로 이제 풀 수가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결국에는 여기 있는 시리즈하고 여기 있는 그 트루펄스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루펄스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둘 다 트루인 애들만 이제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 나갔구나. 2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1부터 19까지 있게 되고 여기에서 ATT I를 하게 되면은 이 출석 점수가 리스트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레포트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레포트 점수가 80 이상인 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 true false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가 이제 80 이상인 거를 봐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하지? 왠지 아까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어렵게 안 할 텐데. 이거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가로를 빼먹어 갖고 아까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의 엔드를 치해 갖고 좀 이상하게 됐던 거고, 가로를 치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석 점수가 이제 80 이상이고 레포트 점수가 이제 80 이상인 학생들이 이제 뽑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미 했으니까 요렇게 그냥 컴프레hen션을 만들면은 트루퍼스가 있는 애가 되고 이거를 전체로 그냥 리스트에 넣게 되면은 아, 얘는 컬럼 쪽이고 로우로 뽑아야 되니까 한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네.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로우로 뽑을 때는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고 이때 이제 가로를 잘 씌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F에 바로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하면 뽑히는데 좀 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더 안전한 코드가 되겠죠. 그쵸? 하나의 롤을 뽑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뽑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이제 0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뽑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컬럼 이름이 키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신에 요런 이제 슬라이싱으로 요런 트릭으로 그냥 첫 번째 롤을 뽑을 수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냥 이때는 그냥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뽑던가 그럼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로우가 뽑히게 되고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로우를 뽑을 때는 이런 문법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그냥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 로우를 뽑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도 되고요. 이것도 일어나진 않아요. 다섯 번째 상황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상황 1, 2, 3인데 이 다섯 번째 상황 같은 거는 이제 로우하고 컬럼을 이제 뽑고 싶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출석이란 레포트 점수 그러니까 처음 두 개의 컬럼을 뽑고 그 다음에 로우도 처음 한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뽑고 싶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처음 두 개의 컬럼을 뽑을 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다섯 개의 로우를 뽑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뽑는 것보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 뽑고 싶은 컬럼을 써주고 그 다음에 뽑고 싶은 로우도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 5 정도 되면은 그냥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그 방식이 유리하고 상황 4 정도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그 방식이 편리합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뭐 컬럼을 슬라이싱 하고 싶다든가 뭐 등등등등 경우가 있는데 다 이제 문법이 그 df.log로 시작하는 요 문법이죠. 그래서 요 문법을 이용해서 다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싫어하는 코드 방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코드를 좀 너무 맞들이면 나중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로그 쓰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코드는 돌아가지만 여기에서 리스트화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고,